이번에 이제 김은경에 대한 논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애당초 김은경에 대해 가지고 뭐 노인 비하를 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 대수라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노인 비하가 아니라 뭐 청년 비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비하까지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노인 비하를 했다 해서 뭐 그까짓 거 뭐가 문제가 있겠냐라는 식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딱 뭐가 터진 거예요? 김은경의 신우이가 등장해가지고 김은경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사적인 문제들을 폭로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전세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우 같은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와가지고 도저히 김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다.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김은경의 신우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은경의 신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결코 해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김은경의 시누이,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이 김은경의 시누이가 어쩌다가 도대체 김은경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 참으로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우리가 김은경의 그 시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분이 다음 같은 글을 쓰셨어요. 대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보는 미국 아줌마의 시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보니까 요때가 이제 그 한창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파장이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 서울의 소리의 그 뭐 기자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그 잡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던 거 그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좀 시끄러웠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취록에서 김종인이 먹을 게 있으니 캠프로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을 서스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김진아 씨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니라 김종인 씨를 낮춰 불렀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이 그녀의 인격을 말해주는 싸구려 언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는 나란히 욕도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며 쓰는 호칭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불법적으로 녹음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녹취가 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할 때뭐 직장 상사가 됐거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내가 통화를 하면서까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막 님자를 붙이는지 막 호칭을 써가지고 얘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지내는 동생들 같은 경우도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준이 형님 저 앞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뒤에서는 야 성재준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영상 보고 있는 제 동생들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렇나 해서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김종인에 대해 가지고 나이도 한참 많은 사람인데 김종인 그렇게 그냥 대충 얘기할 수가 있냐 호칭도 붙이지 않고 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김종인 본인 스스로부터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송 인터뷰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윤석열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김건희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그래야지 이게 뭐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친문이 아니라 깨문이가 됐거나 개딸들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모습인데 그거를 지금 이분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보수는 돈을 줘가지고 뭐 저런 게 터지지 않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투가 터졌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를 듣고 김진아 씨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그 개딸이 됐거나 깨문이가 됐거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순수함이 필요하다. 근데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머리가 좀 순수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그 여성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팩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진보 쪽에서는 매번 그런 것들이 터지고 보수 쪽에서 같은 그런 게 안 터지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진보 쪽에서만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으니까 보수 쪽에서는 안 터지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애당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거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뉴스가 진보 쪽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겠습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한 개딸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이 운동 한창 했었던 그 이름 네 글자인 사람들이 됐거나 그리고 또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는 여성원들이 됐거나 박전시장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떠들어댔던 거 그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모습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진아 씨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표현하기 이제 순수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실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녹취록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싫습니다만 누구를 입에 담기도 우리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호칭을 빼고 막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그냥 가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그 도대체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궁금해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재명의 그 파일 같은 경우도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사실은 형과 형수가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을 이재명에 보인 것이다. 그래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김진아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김진아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이제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나쁜 것이 사기죄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력을 속이는 죄 또한 사기죄, 국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석사 논문 표절이 맞다. 필요 없으니까 갖다 그냥 뭐 버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정도의 10분의 1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막 치가 떨려가지고 이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할 만한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이 네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진아 씨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뭐 유동규 씨가 됐거나 이화영이 됐거나 김성태가 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사이비 교회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김진아 씨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우를 통해서 평상시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김은경 본인 스스로 마찬가지인 것이고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죠. 한마디로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날 법한 사람한테 소문이 나는 것이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저는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인들에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백날 자기가 정치적인 쇼를 하고 뭐를 한다라고 한들 평상시에 자기가 쌓아왔던 업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업보에 맞는 소문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여자와 관련된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식의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나마의 그 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재 영입된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사생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가 사생활 논란이 있었죠. 과거에 20대 미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요. 심지어 혼외자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식해서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쇼를 하고 있죠. 야구를 보러 가서도 쇼를 하는 것이고, 시장에 가서도 저런 식으로 지금 껴안고 있고, 할 수 있는 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허구한 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날 저렇게 정치 쇼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소문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왜? 그거는 뭐기 때문에? 업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쇼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재명의 과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백날 떠든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업보죠. 한번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변호를 했던 내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끔찍한 범죄를 이재명의 가족이 저질렀고,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했었습니다. 김태현 사건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끔찍한 사건을 변호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변호사들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정작 자기는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끔찍한 사건을 변호할 때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감형을 시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가족 중에서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잔혹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끔찍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격화시키려고 했고, 정작 그 사건의 유가족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변호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반대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사건을 변호할 때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시도했다라는 거, 이런 식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자기가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라는 말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건의 유가족들한테는 정작 그때 당시에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서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다 라는 식으로 격화시키는 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해 먹는 거,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백날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정치쇼를 한다라 그래서 백날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를 껴안고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백날 그런 식의 정치쇼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보, 그 업보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업보에 따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소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조동현 씨를 인재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냥 인재 영입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송영길이랑 똑같은 직함을 가지게 된 거죠.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렇게나 중요한 자리에 사실상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조동현 씨를 지금 앉힌 것인데,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다라는 거겠어요? 급하다라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라도 정치쇼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상쇄시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동현 씨를 현실적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가공을 시켜가지고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조동현 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우주과학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동현 씨를 항공우주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웃긴 게 뭐냐면은 조동현 씨의 지금 경력을 봤었을 때 뭐랑 관련된 거를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항공우주랑 관련된 거를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공한 것도 지금 보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학, 이거를 전공을 했고 공공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주 분야 관련된 학위도 없고 연구개발 및 현장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왜 도대체 전문가라고 부르고 왜 도대체 과학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지금 답습해가지고
가지고 똑같이 지금 써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지영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을 지금 인지영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가상 공간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고 조동현 씨의 경우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번에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사생활 논란이 튀어나오고 있죠.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조동현 씨가 201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해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한 해 동안에 결혼하고 애 낳고 이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상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뭔가 생긴 게 나랑 좀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013년도에 친자 검사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를 해보니까 불일치가 나온 것이죠. 바로 저것 때문에 조동현 씨에 대해서 혼외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전자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만 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외자가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루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동현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친자 확인해봤더니만 불일치가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외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